저는 전주 수화통역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일을 하고 있는 최현숙이라고 합니다. 전주 시내에 말씀 못하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3,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680명 정도가 저희 회원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병원을 갈 때나 자녀들하고 상담을 할 때나 돌아가셔서 그럴 때나 아이를 낳을 때나 항상 통역을 해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 직원 수가 6명인데 6명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의뢰해오는 분들한테 먼저 서비스를 해주게 되고, 또 수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화도 가르쳐야 되고 국어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오는 또는 정말 중요하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통역을 먼저 해주고 있죠. 수화를 가리키는 방법은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서 가리키는 건 농인들을 위해서 일반 청인들,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수화를 가리켜서 이분들이 농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농인들을 대상으로는 수화도 물론 가리키지만 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어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게 물론 시스템 이런 건 없고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단계별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수화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수화를 모르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글도 잘 알고 수어도 잘 알고 해서 그 방송이나 자막 같은 걸 굉장히 유심히 보는 친구들도 많지만 나이가 한 60대 이상은 좀 어렵고, 지금 40대, 30, 4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뉴스 시간에 보고 나서 그 뉴스 선생님 오늘은 수화가 참 잘 됐어요, 오늘은 옷을 잘 입었어요, 이런 평가를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으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횟수로 34년이 됐더라고요. 참 긴 세월을 어디 올라갈 것도 없고 그냥 현장에서 수화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84년도, 85년도 이때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족 중에 있으니까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화 교육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에서 지역 방송으로는 제일 먼저 KBS가 수화를 해보자, 장애인 주간만,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모든 방송의 뉴스 시간에 수화가 삽입하게 된 계기가 되게 됐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긴 뒤로 무조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수화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경우도 수화를 넣어야 된다고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예산하고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농인들에게 그 속마음까지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과 함께 병원을 가서나 통역을 할 때 수화 통역사를 바라보고 의사 선생님도 진단을 하거든요. 농인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농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더 변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죠. 아니요, 이게 이제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된 뒤로 수화에서 수어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서울과 지방 사투리가 있듯이 국제적으로는 완전 달라요. 네,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어 과목을 가르치기도 있죠. 저는 이제 시사 쪽, 왜냐하면 농인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런 쪽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통역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물론 통역사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전달하는 입장이라 요즘은 신문을 정말 많이 읽어요. 100% 전달은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화 통역사들 중에는 농인이 알아보기 편하게 통역을 전달하는 입장도 있고 또 있는 그대로 통역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잘 조화롭게 하는 통역사가 잘하는 통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해주기를 원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풀어서 쉽게 통역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어 과목을 가르쳐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오면 농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자로 만났을 때 기본적인 수어라도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어 과목을 채택한 지 전라북도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게 또 원광보건대학교예요. 지금 21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고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될 농인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을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기본적인 수화로 뭐 기초반, 중급반을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농인들과 같이 1대1로 교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하는 큰 행사에 와서 뭐 봉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기 나름인데 어떤 분은 한 달 해가지고도 가능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2년, 3년이 돼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농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는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하시면 근데 그 기간을 못 참으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물론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의 국민이나 한 분의 시민이라도 수어로 대화를 할 정도의 그런 건 기본적인 것은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뭐 언론에도 나오고 수어 배우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 문장을 배워서 농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거. 그러면 농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융화되면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저는 요즘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게 농인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좀 가져주시고 이 농인들을 이해해서 수화를 좀 조금이라도 배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에서는 참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변함없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로 농인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처음엔 뜨겁게 막 너무 친한 척 했다가 좀 사라져버리면 농인들이 받는 상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시 공무원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입니다.